정부와 집권 여당의 우려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슨 생각이십니까?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청적도 동색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 때문에 상위 20%와 하위 20% 부동산 자산 격차는 작년에 164배로 커졌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옥탑방 등 집도 방도 아닌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224만 명이나 됩니다. 민심을 오독한 민주당과 민심에 오만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부자들에게 벌이는 충성 경쟁에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만 불그락불그락합니다. 당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을 질타하며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김병욱 의원과 이광재 의원, 정청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하우스푸어 대란을 경험하고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라는 꼴이니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전체 국민 5,170만 명 중 겨우 1.3%인 66만 7천 명만 납부하는 종부세 대상을 줄이고 매매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세도 면제해 주자는 발상은 부동산 투기에 눈 감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초이 노믹서와 판박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가치와 철학이 무엇입니까? 투기건절, 대출규제 등 문재인 정권 초기의 기조,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과세 선진화와 조세 정상화 모두 집권을 위한 말잔치에 불과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묻습니다. 무슨 생각이십니까?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는 국민, 무주택 서민과 함께 기득권 양당의 부동산 이익 동맹에 맞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당의 맹운을 걸겠습니다. 투기 불로소득 한수와 양질의 서민 공공주택 공급, 그리고 조세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는 운영개선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운영위 개선 소위에 넘어온 양당 합의사항에는 이해충돌 관련 업무를 윤리심사 자문위에 넘기고 그 소속을 윤리특위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이해충돌 업무를 수행할 윤리감독관을 신설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리감독관 제도는 20대 국회 혁신자문위가 공고했고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심판원을 신설하자는 안은 기존의 윤리특위를 존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우려가 큽니다. 셀프 징계심사라는 세간의 지적을 해소하려면 좀 더 과감한 개선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양당은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 등록된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에게 이해충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도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던 산자의 법안 소위가 손실보상만은 별도로 다루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의 목리로 결국 열리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소위만 연기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명령을 버티고
버텨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연장시킨 것입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정의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코로나 특위를 만들자 제안한 지도 3개월째입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참이나 늦어진 일정이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른 이들에게 어떻게 또다시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수 있습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건 목을 조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절기가 정부 여당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소급 적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 역시 강력 비판합니다. 국민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에 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 핑계는 그만 대십시오. 국민들의 생계가 전혀 건전하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국민들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나서도 재정 건전성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전시 상황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코로나, 그로 인한 방역 조치들로 인해 쏟아져 내리는 총알을 그냥 맨몸으로 맞고 싸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것 아니냐라는 절규를 제발 정부 여당이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집권 여당의 침묵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응답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지사는 수도권 사는 사람이 세컨하우스를 만들어 주말에 이용한다면 제재할 필요 없다며 실거주용이라면 이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평짜리 방에서 내 한 몸 구겨넣고 월세 사는 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컨하우스 두고 가끔씩 놀러가는 여유로움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말이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이래서야 평생 마음 놓고 살 집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벌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작년 청와대는 참모들로 하여금 한 채 빼고 다 팔라며 요란을 떨었는데 이제는 이주택자도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그 당의 가장 유력한 인사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옵니다. 최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 후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낮춰서 부동산 기득권의 부담 줄여주고 무주택자들은 LTV 완화해줄 테니 어마어마한 빚도 안고 집 사라는 것이 대책입니까? 이래서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다주택자에게 세금 많이 매겨서라고 평가한다면 굉장한 오판입니다. 다주택자 등록 임대사업 특혜주면서 다주택자 고가주택을 막대한 이익엔 찔끔 증세에 그쳤고 땜질식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을 반복하다 시장의 불신을 자초한 것 아닙니까? 과감하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 펼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대폭 전면 후퇴할 핑곗거리만 찾고 있습니까? 시세 13억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약 4만 원입니다. 여당은 집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씩 내야 하는 청년들 걱정부터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치영 부대표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경고합니다. 촛불이 탄핵했던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부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가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새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문 대통령께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촛불 국민연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연대가 약해진 것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지는 사회 약자에 대한 민생의 방치, 이 두 가지가 핵심 원인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4.7 보궐선거 후에 종부세와 보유세를 후퇴시키려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극우 보수 세력이 부활하는 것을 막고 촛불의 정신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이 지금 막중합니다. 토지 공개령 확립과 공공주택 보급, 국가 일자리 보장제는 물론이고 보편적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제한, 나아가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에 대비하는 기본소득 같은 국가와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데 정의당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치부터 지방정치까지 노동 현장부터 시민사회 전체로 이 논의를 위한 틀을 곳곳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물론 촛불 시민들과 함께 다음 시대의 정치개혁과 사회 경제적 개혁의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했던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고 이 나라와 사회를 진보시키는 여정을 향해 다시 전열을 다듬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부대표 박인숙입니다. 보궐선거 민심 뒤집는 양당 역주행 규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심이 무섭다고 말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2주 전에 고개 숙여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말은 어디로 가고 민심을 배반하는 역주행으로 부끄럼 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대책이나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종부세 감면을 통한 부동산 정책의 역주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청년들에게 90%까지 대출을 허용하여 빚내서 집 사라고 투기를 부추기더니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분노했던 민심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국민의힘은 마치 본인들의 세상이 된 것인 양 재벌을 버리지 못하고 소수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이해 대변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제동을 걸거나 종부세 후퇴는 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열풍을 만들려고 역주행하는 모습 앞에 기가 막힙니다. 역시 두 기득권 정당이 말하는 민심이 무섭다는 말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는 1.3% 극소수 집부자 눈치 보기가 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 민심을 오히려 젠더 갈등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청년 내 갈등으로 만드는 상황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30 젠더 갭에 대해서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책을 세울 문제이지 페미니즘을 혐오하고 성평등을 후퇴하는 행태는 시대착오적 태행입니다. 청년 세대 모두의 문제인 일자리 문제와 자산 불평등, 내노란불,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전 사회적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형 모병제를 포함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때입니다. 이미 위헌으로 판결난 군가산점 부활 논의 등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 조장을 통한 나쁜 싸움 붙이기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이와 같이 4.7 재보궐 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심을 완전히 뒤엎는 기득권 양당의 역주행에 대해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더 이상 민심을 배반하는 역주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부대표 박창진입니다. 체포 동의안을 넘어 이상직 방지법으로 나아갑시다. 국회는 21일 각종 비리와 횡령으로 자본 권력가의 이면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불사조라 말하는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아시아나 KO, 이스타항공, LG 트윈타워, 코레일 네트워크스 등에서 부당 해고된 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보궐선거 기간 중에 부당하게 해고된 사업장에서의 노동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노동 존중 사회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십시오. 지난해 이스타 항공 노조가 단식에 나섰을 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SK 브로드밴드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방문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단식 중이던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의 농성장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바로 을도 취사 선택한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합니다.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정리해고에 맞서는 법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일명 이상직 방지법을 비롯한 코로나19에 맞서는 노동 3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째, 고용유지 지원금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둘째, 법인의 실소유주가 임금 체불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리해고 방지 법안을 재발의합시다. 정리해고 방지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나 폐기되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대규모 정리해고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위해 정의당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지속적으로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